지금 이 상황에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충청권을 돌면서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제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현장 행보를 할까요? 어제도 저희가 잠깐 짚어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신문 함께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중원 공약 이재명 민생 행보로 출구 찾기에 나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사법 리스크 속에서 장외전에 돌입을 한 건데 요 빨간 밑줄 그은 부분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의견일까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충청뿐만 아니라 강원과 경북 지역도 앞으로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인에게 쏠린 관심을 지금 사법 리스크, 이런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쏠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윤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에서 이재명 무죄 변론회를 한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경청과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예산을 설명하겠다고 사람을 불러놓고 이재명 무죄 변론 보고회를 열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애꿎은 국민들만 괴롭히지 말고 경청과 민생 없는 이재명 변론 보고회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민 의원님,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성준입니다. 박성준 의원 죄송합니다. 예.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7개월 지난 시점에서 네. 지금 보면 정치도 실정되고 국정도 실정되고 민생도 실종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국정 아젠다도 제대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정책 우선순위도 보이지 않고 거기에 따른 민생에 대한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청사진들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의원회에서 의사 절차 과정 통해서 그것을 녹아내려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야당과 또 협치도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 당대표는 뭐냐면 현장에 가서 민심의 경청을 하고 국정이 이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이 시점에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갔으면 한다라고 하는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민생 경청 투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박성준 의원께서 의미를 찾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한테 이재명 대표가 방향을 제시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자, 박성준 의원 말씀하신 게 지금 정책이 실종됐다 하시는데 결론은 여야 경색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경색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게 윤석열 정부 6개월 지난 윤석열 정부한테 탓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청 투어라고 해서 민생, 민심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서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1야당 대표는 그러면 예산 통과 또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관철을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지금 해야지, 지금 다른 데 지방 가가지고 무슨 이런 얘기할 계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민생을 생각한다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지원법 안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는 이유가 다른 법안들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 놓고서 반도체 현장, 반도체 공장에 가서는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생산 잘 되게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현장에 가서 뻔한 얘기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새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의견들은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민생 투어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좀 당황스러워할 만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우고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되는 가능하면 이재명보다는 민주당 해주십시오. 네. 이제 경제가 더 나빠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우고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길을 제시하고 IRA라는 그 법을 만든 핵심적인 내용은 부자들의 최저 세율을 올려서 서민들의 경제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온 세상 자, 이재명 대표가 충청을 찾는다는 소식이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알고 있었고 저 자리에 가서 이제 약간의 방해를 한 건데요. 뭐 저것 또한 그렇게 썩 뭐 좋아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프닝이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해서 꼭 윤석열이라고 불렀다기보다는 저는 좀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이 불편한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지금 뭐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시점은 국회에서 무엇인가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하면서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들의 일이거든요. 네. 자, 이재명 당대표에게 두 가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지금 거리에 나선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모습인데 익숙하지 않은 두 가지 모습 뭐냐면 초선의 이재명. 그러니까 이번에 초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국회가 초선 이재명 의원에게 어떠한 의미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뛰쳐나갈 때일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에요. 지금 예산국회는 사실 예술이 다 협상의 예술이거든요. 언제나 마지막까지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 해를 마감을 합니다. 회계연도를 마감을 네. 하는데 그중에서 당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원내대표는 아이의 실무진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앉아있지만 당대표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포격전화할 때 한마디씩 포격전화하고 또 의원들을 다독이고 하면서 전선을 다독이는 전체적인 어떤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뛰쳐나가서 이 정부의 잡다한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호소를 하는데 제 기억에 당이 한겨울에 나가서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는 건 한 가지 목적이 뚜렷했을 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사학법 개정 노무현 정부의 사학법 개정을 막겠다 하고 뛰쳐나갔거나 혹은 지금 민주당 정부가 방송법 개정 해갖고 장애투쟁을 했을 때 이런 거는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한 가지 어떤 쟁점 법안을 놓고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옥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윤 정부가 뭘 잘못했고에 나열을 하고 여론전을 펼친다. 그 국민들은 지금 이 질타가 어떤 질타냐면 이럴 때가 아닙니다. 국회에 돌아가셔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 국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게 169석이나 갖고 있는 야당이잖아요. 그럼 그걸 하셔야 된다. 당대표로서.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아마도 저런 해프닝을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민주당이 막 갈등이 심해 보입니까? 네. 아니요. 수박부터 정리하십시오. 다르다고 다 구분해내면 뭐가 남겠어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데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냐?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죠. 확실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보다는 이재명계 의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에
대통령 후보 떨어지로 나와서 떨어진 사람이 출마하고 또 당대표에 출마하고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방산 주식에 투자하는 여유로움을 좀 보여줬죠. 그 이재명 대표의 경선 때 가장 측근에 있었던 의원들도 일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리를 둔다는 이런 분위기는 그렇게 주류는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지켜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전면에 나와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현우 의원 같은 또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 정당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건 하나가 확실한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검찰의 이러한 수사 또 야당 탄압, 정치 실종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이상민 해임안 건의를 할 때 표결에 169명이 다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전국을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파고가 윤석열 수사 전국 모든 것을 수사를 통해서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 수사의 전국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단일된 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시사가 큰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를 통해서 이 민주당의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작용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가 작용이 클수록 우리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일 대우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